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미 연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고려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쪽 이슈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미국의 문제들이 다시 금융시장에 또 세계 경제 이슈들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융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문제, 여러 가지 매파적인 FOMC 멤버들의 최근에 들어서 발언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세계 각국에서 더 긴장하는 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동안 잠잠했던 통상 압력이라든가 또 외환시장의 여러 가지 각국의 통화체에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최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3월 말에 NT 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미국 정기적 보고서가 3월 말에 발표되고 그다음에 4월에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또 그 이전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BHC 법안이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상당 부분 미국 경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네. 다른 문제가 제기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월가라든가 국제금리 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그동안 줄어들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253억 달러에서 예상치 1185억 달러 못들었는데요. 네. 4, 4분기 통계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통계를 보겠습니다. 약 4,841억 달러 해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가 한 4,500억 달러가 넘으면 미국 정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이제 광의 국제수지 관리입니다. 네. 그 국제수지 관리라는 것은 경상수지 거래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통화가 중심국이기 때문에 자본 수익사에 대해서 적자가 나면 광의 국제수지 관리. 우리가 이제 국제수지면 독립적 거래, 보정적 거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광의 국제수지 관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커진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4,500억 달러이면 위험 수준을 넘기 때문에 GDP에 대비해서 3%가 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4,841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최대 규모가 해당되고요. 네. 재정 적자를 보겠습니다. 재정 적자도 올해 2월 이후에 증가세로 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6,160억 달러 해서 CBO, 미 의회 선거에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재정 적자 규모 6,160억 달러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4,380억 달러에 무려 47.4%나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동시에 나타난 쌍둥이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해서 이것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있다면요. 네, 잠시 아까 자막에서 FI, 네. C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 네. 경상수지 통계는 사실 여기 FI에서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경제 공부하는 자리도 가는데요. 예.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이거는 캘린더 이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통계고요. 네. 피스칼 이어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재 통계하는 기준과 경상수지 적자의 통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캘린더 이어냐, 피스칼 이어냐, 여기 FI는 피스칼 이어의 약자다, 회계연도의 약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질문 2번에 대해서 제가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와 상품 외 수지를 나오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상품 외 수지는 지금 최근에 경기가 좀 다른 국가보다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상품 외 수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 외 수지는 괜찮은데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왜 늘어날까 할 때는 상품 수지, 과거 시청자분이 얘기해서 아시기로는 무역 수지에 해당되는
수출과 수입을 뺀 그 상품 수지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의 질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상품의 수입 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수출이 안 좋다. 수출이 안 좋은 데서는 역시 미국의 그 전통적인 수출국인 유럽 경기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백업 국가인 일본도 안 좋고, 네.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 수출 국가에 해당되는 사실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 신흥국 중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요 교육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안 좋은 상태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다른 측면에서 역시 경쟁력 파트인데요. 미국이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 그 다음에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제 이런 측면에서 그들 국가의 통화는 그 약세가 되는 상태에서 미국은 반사적 측면에서 네. 이거 좀 제가 꼭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반사적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반사적 측면에서 역시 경쟁력이 달러 강세에 따라서 불리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나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제 유가가 이게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입이 급증하는 상태. 그리고 선진국 경기 중에서는 그 미국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 다른 국가들이 경기 회복 차원에서 경기가 부진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 미국 시장을 타격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증가는 나타나겠죠. 다른 국가는 수출 증가하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수입 증가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입 차가 늘어나는 것이 미국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는 왜 늘어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레이거 정부 추진을 당시에 네. 유명한 트윈 데피셋 시어리라 해서 쌍둥이 적자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확대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든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 캐시프로, 외화 캐시프로, 재정수지 적자 사실 재정 캐시프로에 해당되거든요. 네. 미국은 사실 이 캐시프로 적정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악화되는 측면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외형이 이렇게 자연과가 외형이 쫙 해서 이렇게 보기 좋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캐시프로 네. 현금이 좀 적으면 이동수익은 위축되지 적으면. 그렇겠죠.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지금 미국 경제가 좀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미 연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당연히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사실상 그만한 그 책임도 이렇게 미국의 그 연준 입장에서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슈퍼달러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는 실제로 뭐 엔달러 환율이 140엔가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360원 가요? 이런 얘기 2년 전서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갔느냐? 안 가죠? 엔달러 네. 환율을 지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그 외환시장에서 112엔 정도. 그 다음에 어제 그 원달러 환율도 1,160원 네.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사실 지금의 달러 강세가 다른 국가들이 평가절에 대했던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강세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네.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펀더멘탈 측면에 받쳐주는 상태에서 사실상 달러 강세로 나오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통화 약세한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수출이 안 좋고 상품 수지 안 좋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가야 되는 페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러 강세가 다른 국가의 자국통화 약세에 있다는 강세분을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의 금융 완화에 따른 어떤 달러 강세가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 페드의 금리를 올려가는 주책임자에 대한 주책임자 두 사람 있죠? 네. 제넷 옐런 달러 강세에 대해서 누누이 우려했던 대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탠리 피셔는 다른 국가들이 금융 완화 정책에 의해서 미국이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문제다 하는 쪽을 누누이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3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미국이 한편은 성장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되고 재정수지 적자 확대되는 캐시플로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 3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추가 금리 인상을 4차례에서 2차례 정도 시장에서 비치는 겁니다. 페드에서 이건 얘기한 건 전혀 아니고요.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게 하는 것은 역시 네.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금리 완화책에 따라서 이게 반사점에서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을 치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글로벌 환율 전쟁에 가담하는 네. 이런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미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 경상수지 적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긴장스럽게 하는 것이 BHS 법안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위안시장에서는. 그래서 BHS 법안이 이제 의회는 통과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만 남은 상태거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볼 때는 조만간 사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HS 법안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돼서 이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속속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BHS 법안의 내용을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로 해서 199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을 때 인위적으로 이것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조, 일반적인 301조, 그다음 행정명령을 발동한 301조 이런 또 직접 재산권 관련된 스페셜 301조 문제 이게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가 이거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시 불거지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상법 시리즈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자, 왜 이게 BHS 법안이라든가 재무 환율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환율 쪽으로 되냐면 미국이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평가 절하 체계에서 미국이 뭐냐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된다 피해를 되니까 자 지금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와 달리 외환 쪽에서 다른 국가들이 엄폐함 쪽에 행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이 BHS 법안이라든가 외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BHS 법안이 이렇게 통과돼서 이것이 곧 발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USTR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미국의 통상교섭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미국의 통상교섭보에서 자, 엔타이덤핑. 요새 굉장히 엔타이덤핑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라고 그러죠. 이게 미국의 WTO, 그 세계적인 질서에서 WTO 체제에서는 무역 장벽에서 유력에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엔타이덤핑 텍스를 통해서 굉장히 교육 장벽이 높아져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제품도 지금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등장할 만큼 엔타이덤핑에서 관세 부과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런 모습도 그와 같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3월 말에 발표되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USTR 보고서가 굉장히 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재무부에도 BHS 법안과 별도로 4월 달에 환율 보고서가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적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이. BHS 법안과 별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정도에 미국의 스페셜, 지적재산과 같은 스페셜 301조 관련 교육장벽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스페셜 보고서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지적재산과 관련된 굉장히 복제가 심하고 불법 복제가 심한 한국과 중국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스페셜 301조 시리즈에서 굉장히 이렇게 통상함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획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면이 대부분 다 사실상 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이것이 적자가 발생되는 것이 다른 교역 상대국들의 unfair trade 그래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의해서 그렇다.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것이 인위적인 평가절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결국 미국도 여기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 노력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BHC 법안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BHC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간단히 그 내용은 좀 다시 한번 이게 뒤쪽에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양 PD께 또 쉬는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서 환율이 공정력을 운영하냐 하는 것을 이거 점검 차원이고 교정 차원에서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주무부서는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재무부인데요. 사실 이게 효과가 그렇게 썩 나타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BHS 법안이 의회 주도로 이것은 의회 주도라. 그래서 재무가 주도할 때보다 의회 주도할 때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BHS 법안은 뭐냐 하면 저 위의 내용이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베넷 해치 카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법안을
발의했던 미국의 의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니셜 따서 BHS 법안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자, 한국이 왜 문제가 될까 해서 BHS 법안에 대해서 환율 조작으로 이제 지정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미 흑자 국가, 흑자, 우리가 네. 이제 여기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국가, 네. 그리고 환율 한쪽 방으로 쏠리는 국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되면 의무적으로, 이건 의무적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하면 BHS 법안에 환율 조작으로 걸립니다. 의무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하고 나서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인하고 나면 그 사인이 그런 것은 또 다음날 덮어버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정 체계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뭐 법률을 만들면 국회의원 자신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럼요. 그래야지 법치주의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인해놓고 다음날 또 이게 맞지 않는다 불만사를 또 덮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법치주의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시진핑 정부가 부정부패 해서 차원에서 법치주의를 마련한다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보다 사회주가를 중국보다 법치주의가 더 기강이 설립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국도 법치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서명하면 그게 뭐냐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 법에 따라서 세 가지 요건이 되면 환율 조작으로 걸리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이제 좀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이제 한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좀 환율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받고 있죠. 그런 대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사실 우리가 환율 조작에 어떤 그 의심을 많이 품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경상수지 적자가 많죠. 경상수지 흑자가 많죠. 네. 그래서 작년에 1,1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1,000억 달러 이상, 한국의 전망치 보면 1,000억 달러 이상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1,100억, 작년에 기록한 1,100억 달러는 세계에서 보면 독일,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이런 국가였고 세계 3대 국가에 들어갑니다. 세계 270. 우리 달러 잘 버는 국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을 잘 벌면, 달러를 잘 벌면 원화 가치는 강세가 돼서 원달러니 떨어져줘야죠. 네. 근데 사실 지난 2월 말까지 지금 환율이 1,160원대로 떨어지긴 했으면은 지난 2월 말까지 1,100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면은 네. 1,238원 장중한 때 우리 양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으면 1,24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당신네들 그렇게 달러를 많이 버는데 저렇게 원화 가치는 약세가 되느냐? 그러면 다른 국가 입장에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출이 안 좋은 가서 수입이 더 떨어져. 그게 뭡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선 버는 거 아니냐? 버는 상태에서 이렇게 원화 약세를 유도하면 당시 환율 조작이 아니냐? 세 가지 요건 딱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처음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돼서 우리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였던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은 우리가 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이명박 정부 과거에 2010년도에 G20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글로벌 환율 불균형, 국제수지 불균형, 환율 전쟁 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공치사했던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독일과 그 다음에 중국이 해당되는데요. 경상수지흑자가 GDP 대비해서 4% 룰을 벌어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그때 당시에 G20의 공적이다 해서 국제적으로 만방을 날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3년부터 거기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GDP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하면 한 8% 육박돼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신네들이 약속을 해놓고 주도해서 약속을 해놓고 당신네들이 깨물어 들어갈 것이냐? 깨물어 들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환율을 전망할 때 이런 히스토리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1,360원 간다 할 때 여기서 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그걸 가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보면 1,240원, 1,230원, 40원 가다가 네. 2주 만에 1,160원대로 지금 하락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80원 정도, 70원 정도 이렇게 확 떨어져서 달러 투자자들이 상당히 단혹스럽게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좀 환율을 전망할 때 미 금리 인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60원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는 아직도 미국에서 보면 1,160원도 당신이 보는 경상수지흑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네. 그래서 역시 여전히 환율 조작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또 이제 BHC 수정 법안에 의해서 또 이제 일부의 우려대로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좀 크겠죠. 아무래도 피해가 크죠. 우리가 보면 경제학에서
구성의 오류, price of composi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오히려 피해가 많은 이런 네. 것을 보통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어떤 측에 이득이 되든 매크로 사이드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손해가 될 때는 이것을 네. price of composition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이 대목이 그려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이렇게 증권사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달러 상품을 팔고 자 달러 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환율은 올라갑니다. 달러 네. 강세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뉘앙스를 좀 풀리고 있는데요. 자 이해는 됩니다. 뭐 금융사 입장에서 사실상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사의 제품에서 달러 상품을 팔고 이것이 계속해서 달러 강세돼서 달러 거기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이득이 되는 이런 모습은 금융사에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네. 근데 예상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상까지 틀리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금융사라든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일은 아닙니다는 하면 제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1380원 간다, 1400원 간다 이런 전망치를 나올 때는 어떠냐 하면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 우리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00원만 1250원만 벗어나더라도 네. 환율 조작으로 걸리는 건 지정사실화 되거든요. 그렇죠. 기정사실화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율 조작에 걸렸다 하면 이 BHS 법안에 대해서 환율 조작으로 보면 우리 국가 전체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미국의 정부 조달 시장에 우리 참여하지 못하는 참여 길이 제한됩니다. 네. 미국의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책 당국에서 이런 대목을 화들짝 놀랬던 겁니다. 그리고 위안의 수보 301조에 대해서 일단 장애 거가 이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 하면 이게 기존의 관세율이 5%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0% 관세율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100% 관세율이라는 것은 5%의 100% 관세율이라는 것은 10% 관세율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보이는 상태에서 보면 자 가격이 관세율이 5%에서 10% 간다면 사실상 네. 이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되겠죠. 막히게 될 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측면 아주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이렇게 우리가 활등이 뛰어나기 전에는 네. 그런 가격 경쟁력, 가격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가 수출길 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때는 네. 한국에서 우리 경제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물론 원인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서 사실상 이렇게 특정사의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 때는 국민 전체가 피해가 된다. 또 실제적으로 그 예측이 맞지 않을 때는 달러 투자자들도 피해가 된다는 걸 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조작이 걸릴 때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고 이리저리 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달러 네. 환율이. 그래서 정확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분석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하면 자 우리가 안 맞을 게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환율 조작 안 맞을 게 만들고 네.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공치사가 그런 부분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노력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입장과 국가 전체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상치될 때는 지금 이런 원달러 환율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4월 금리 인상설이 좀 이제 대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3월 그 FOMC 회의가 마치고 나서 또 사실상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도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3월 달에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4차례에서 2차례 정도 하니까 우리의 이렇게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 문제에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일단은 사실상 그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월 16일, 17일 날 그때 당시에는 스캐터 다이어그램 점포도의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 같은 경우는 낮아지긴 했지만 네. 지금 매파적인 문제 그 발언 강경한 발언에 의해서 다시 또 제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뭐든지 기본 추세에 따라서 얘기해야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자 우리 경기 안 좋다. 자 그래서 일부의 그 특정 그 증권사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자 추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 한국 금리죠, 그렇죠? 추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 하는데요. 일단 매파적인 발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봐서 일단 그런 3월달 회의 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무색하게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 금리 인하하면 과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제는 자 한국뿐만 아니다. IMF, FED 일본의 JOB 일본은행, 뱅크 오브 BOJ죠. 그 다음에 ECB, 유럽중앙은행, 모든 중앙은행에서 지금은 금융 완화책이 경기 부양 효과가 아주 악화됐다. 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가 금리를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 세계 선진 중앙은행들이 전부 금리 인하는 자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ECB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이게 뭐 말실수냐 뭐냐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책이 몇 년 됐습니까? 5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멀리 보면 1990년서부터 추진했던 하거든요. 지금 IMF조차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렇게 경기 부양 차원에서 효과가 없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에서 추가 금리했다 하면 원달러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원달러율이 올라가면 어떤 피해가냐? 자금이 타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환율 조작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네. 조작에 원달러율이 올라갈 때에는 환율 조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재열 총재가 제가 일부러 제가 중앙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열 총재 선배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제대로 피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자금 이탈, 원달러율이 올라가면 원화약세가 되면 환율 조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자 금리를 사실상 현실에 동결해 나가는 것이 네.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의 실기다 뭐다 이런 비판이 아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